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라지 툴 세트를 전부 다 확인을 했었고요. 이번에 툴바를 봐야 되는데, 툴바는 여기 뷰 메뉴에서 툴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혹은 여기 회색 부분 있죠? 여기 툴바 부분 아무데나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또 툴바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켰다가 껐다가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드밴스 카메라 툴은 이 카메라 기능인데요. 이거 나중에 렌더링 할 때 뭐 각도라든가 이런 뭐 구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카메라 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미 우리가 다 했고요. 자, 이쪽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스피어 기능은 뭐냐면 이게 BIM 설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3D 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고 어떤 마감이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는 창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BIM 설계는 네빗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요. 스케치업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에서는 BIM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은 여기 줄자 기능하고 여기 면적 구하는 거, 글씨 쓰는 거, 치수 쓰는 거, 요 기능 똑같죠. 그 다음에 드라이빙 기능 여기 기능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컴포넌트 기능은 뭐냐면요. 이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부품이에요. 부품. 그래서 우리가 이 3D 설계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늘러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근데 이 다이나믹 동적 컴포넌트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와 보고요. 여기 있는 이 트레이 사용법도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누르면 이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컴포넌트인데, 지금 제가 원클릭 했거든요. 원클릭해도 하나로 잡힌단 말이죠. 면 따로, 점 따로, 이 선 따로 잡히는 게 아니라 원래 3클릭을 해야 한 번에 잡히는 건데 원클릭만 해도 다 잡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컴포넌트로 묶어놓은 상태인 거고요. 여기에서 색상이라든가 어떤 모양의 변화를 줄 때 이런 동적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기능 여기와 같죠.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링 스타트 기능은 여기 있는 기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하고 루비,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툴 세트. 여기 있는 게 이 라지 툴 세트고요. 우리는 이미 다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기능인데, 레이어는 여러분들 캐드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캐드에서 그려놨던 레이어를 이쪽으로 이 스케치업으로 캐드 파일 갖고 오게 되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서 색상을 또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별로 뭐 작도를 해야 나중에 엉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레이어 창이 여기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추가, 삭제,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컬러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로케이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로케이션 기능은 이 맵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건물을 질지를 먼저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지형 정보라든가 또 그 일조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지도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로케이션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지도가 나오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먼저 잡아놨어요. 자, 우리 학교의 모습이고요. 여기 천장공사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학교 위에다가 또 새로운 건물을 뭐 짓고자 한다.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옆에 자갈밭이 있죠. 여기에다가 뭔가를 짓고 싶으면 여기만큼 화면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버튼,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 지형 정보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만큼만 필요하다. 그럼 요만큼만 하셔가지고 가져오기,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형이 스케치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전에 했던 게 나오네요. 다시요. 지형 정보를 누르시면 이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형은 이렇게 높이 값이 주어지고 낮은 지역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정보까지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락이 걸려 있는데 삭제할 때는 우클릭하고 언락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기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메저먼트인데 어디 갔죠? 요것은 요 밑에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 치수 쓸 때 이 치수를 입력하잖아요. 예, 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끄면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프린시펄은 여기 이쪽 기능 똑같죠.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재밌는 기능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는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아까처럼 지형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 우리가 지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도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으로 올리려면 화살표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옮기면 반듯하게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높이 값을 각자 다르게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 요 샌드박스의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타를 주는 거죠, 콘타. 자, 이렇게 지형 정보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이를 준 대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원래 그 로케이션에서 가져왔었지만 그 정보만 갖고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뭐 우리가 성토 작업이라든가 이 토목 공사를 통해서 지형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더 쌓아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니까 최종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작업도 분명히 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렇고요. 요 두 번째 거 스크래치 기능인데, 자, 스크래치 기능은 뭐냐면, 자, 일단 눌러서 바둑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바둑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스크래치 기능이죠. 자, 이걸 왜 만드느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면에 따라서 푸시풀 값을, 높이 값을 달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면이 잘게 분할되면 잘게 분할될수록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스무브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스무브 기능을 누르시면, 일단 여기를 선택을 하신 후에, 잠시만요. 자, 지금 이게 한번 클릭하면 통으로 선택이 됩니다.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고 이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로 그룹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이 스무브 기능을 누르시면,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반경이 표시되는데요. 이 좀 크게 있는 노란색도 있고 작은 사각형의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 큰 사각형이 좀 내가 효과를 주면 효과를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작을수록 조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아예 표시가 없는 부분들은 효과가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을 잡고 자, 들어 올리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부터 점점 그 효과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경 역시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1000mm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1000mm, 1000만 그 값을 주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설정이 되고요. 이번에는 2만 한번 줘볼까요? 더 크게? 2만을 주게 되면 이렇게 효과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뒤로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탬프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탬프 기능은 뭐냐면, 제가 일단 이 어떤 산악 지형에다가 제가 일단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형이 원래 이렇게 생긴 지형이었어요. 이었다 치고 이렇게 생긴 지형이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건물을 어떻게 질 거냐면